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전세 가격이 치솟았던 2년 전 계약의 만기까지 돌아오면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동안 쌓여있던 갭 투기 의심 거래들이 많아 걱정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기록한 부천의 한 빌라 전세 거래입니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같습니다. 1년 뒤 같은 층 같은 크기의 집이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세가를 기록합니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로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매물과 전세 사기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 의심 매물과 거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보면 현재까지도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그런 거래건들이 현재까지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 규모는 모두 7,974억 원, 지난해 4분기 사고액 2,393억 원의 3배가 넘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률은 전세 거래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걱정은 그동안 쌓여있던 갭 투기 의심 거래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8월 사이 주택 거래는 모두 150만 6천여 건. 이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80%가 넘는 갭 투기 의심 거래는 12만 1,000건이 넘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서울 강서구와 충북 청주시가 각각 5,900건과 5,300건을 넘었고 부천시도 4,600건을 넘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동 단위로 보면 인천 부평동과 주안동이 1,600건을 넘었고 구월동도 1,200건이 넘습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무시가 소유한 주택 전세 보증금 피해액이 한 2천억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300억 정도만이 허그의 전세 보증금에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가 정부는 낙찰 관련 우선 매수권과 저리 융자 지원, 전세 사기 가중 처벌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전세 사기 의심 거래들이 전세 사기 피해로 확산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네, 오랜만에 부천에서 지역기업 채용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많은 구직자들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네, 채용 박람회의 열기와 반대로 막상 지역 기업은 여전히 일할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뽑아도 단기간에 떠나기 때문인데요. 이정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부천 채용 박람회. 사전 신청을 거쳐 50여 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회사마다 채용 규모와 연봉,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구인 정보가 나붙었습니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채용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쭉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있거든요. 구직자들도 관심이 높습니다. 구직자는 현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해 곧바로 기업 관계자와 대면할 수 있는 면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면접 복장까지 갖추고 온 청년부터 입사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대면으로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정년 퇴직자도 있습니다. 원래는 버스 기사인데요. 정년 퇴직을 하고 새로운 촉탁으로 근무하려고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2시간 동안 열린 채용 행사에 방문한 구직자는 3천여 명. 당초 예상보다 6배 이상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채용 박람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시민 모두가 경력과 전공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채용 박람회를 통해 사람을 뽑아도 구인난은 되풀이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동식 기계부품을 만드는 부천의 한 제조기업.
직원 70명 가운데 20, 30대 저연차 직원의 비율이 40% 정도인데 대부분은 입사를 하고도 통상 한 달에서 길게는 2년 안에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 지역 중소기업의 초봉은 대부분 4년제 대졸 기준 2,800만 원 전후, 대기업과 임금 격차가 많게는 2배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인기가 시들한 가장 큰 이유인데 이렇다 보니 기업은 오랫동안 함께 일할 직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특히나 또 이제 젊은 인력층, 생산직, 그리고 뭐 이제 사원 대리급, 그런 사원 대리급은 연구소나 사무직렬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나마 1년에 한두 차례 열리는 지역 채용 박람회가 잠시나마 중소기업 구인난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로 손꼽히는 가운데 참여 기업이나 채용 직군, 연령대를 구분해 규모와 빈도를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김포 교통 문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김포 골드라인 운영 현황 간담회에서 만났는데요. 김 시장은 현재 골드라인 상황이 재난에 가깝다며 김포 교통 관련 법 개정과 필요 예산 투입에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골드라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범정부 차원과 도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포 지역구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 2부지사와 대광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포 한강시내폴리스 진입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강시내폴리스 진입도로는 김포 한강로 풍곡리 지점에서 시작해 향산리, 걸포동을 잇는 2.13km 구간인데요. 이번 사업은 사업 주체에 따라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며 전 구간 개통은 2025년으로 예상됩니다. 김포시는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한강시내폴리스와 향산리 아파트 단지로 가는 편의성이 높아지고 향산교차로와 김포 한강로를 직접 연결해 남북권 교통 분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아라마리나 활성화에 집중합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5일 아라마리나를 찾아 현장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김 시장은 아라뱃길 간문 활용 방안이나 신곡수중보 안전 문제, 전유리 포구 활성화까지 아라마리나와 한강 관련 현안을 살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현장 행정을 시작으로 한강 활용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과정에서 서울항 조성 사업이나 리버버스로 불리는 수상교통 도입과 같은 서울시의 사업들과 연계할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천 시내에서 소방차나 119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이 출동할 때 신호 대기 없이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교통종합상황실을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흐름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와 경찰이 함께 운영하는 지능형 교통종합상황실은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종합상황실은 국내 최초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 등 첨단 신호 제어 시스템이 포함된 지능형 교통정보체계 ITS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는 소방차나 중증 외상 환자 이송 등 긴급 차량이 출동지부터 목적지까지 계속 녹색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시는 우선 신호 서비스 도입으로 화재는 7분, 중증 외상 환자는 1시간 내 긴급 출동 골든타임을 100%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범 운영된 화재 출동 시간이 평상 시간대에는 48%, 혼잡 시간대에는 67%가 감소했고 7분 이내 도착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부천시가 오는 11월까지 오정근린공원에 19,000제곱미터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매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수종을 숲길을 따라 적정 배치하고 공원 주변에 베르네천과 여월천 등을 연계해 자연친화 수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6월까지 부천중앙공원에는 소나무 등 27종 384그루를, 상동호수공원에는 메타세콰이어 등 16종 443그루를
공원 외곽을 따라 추가 식재할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력 정밀 검사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 24일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청력 검사 항목 등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 항목은 수능 청력 검사, 언어 청각 검사, 고막 운동 검사 등으로 부천시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선착순 1,000명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취약 보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확대하는 건지 부천시 보육정책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정 주무관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주무관님 우선 어린이집 취약 보육 지원 확대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확대되나요? 네, 부천시는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6시까지 이루어지는 기본 보육 아동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대에 이용하는 아동, 더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세 아동과 장애 아동이 이용하는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 연장 어린이집의 경우 7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야간 시간대 보육 실시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영일세만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14개소에서 현재 1개소 추가 지정되어 15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또한 올해 이미 1개소가 추가되어 현재 29개소이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1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취약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서면 및 현장 점검을 통하여 의무사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연중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365일 시간제 보육 사업에도 눈길이 가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는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데 이런 보육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말 근무나 야간 경제활동, 병원 진료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입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1개소를 시범 운영 중이고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상관없이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가정에 만 6개월에서 만 5세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365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 신청은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부천 아람 어린이집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해 주시면 되고 긴급할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 어린이집 취약 보육 지원 확대가 돌봄 사각지대에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실제로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힘들어 하시던 부모님들이 365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만족하는 경우가 많고 이용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장애아, 연장 보육 아동, 영세아 아동을 보육하는 가정이 각각 수요에 맞추어 자녀를 전문화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틈새 없는 보육 서비스로 보호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되고 부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 조은정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잠정 중단했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2월부터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에 매달려 왔는데요. 이후 코로나 여파가 줄면서 보건 교육이나 일부 치료, 검사는 재개했지만 이달부터는 모든 업무를 정상화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뿐 아니라 보건지소나 북부보건과의 진료와 증명서 발급, 검사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